요즘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처음 진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특이적이지가 않거든요. 정신과에 가서 약을 드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게으르다 라고 자책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병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맞았는데 어떻게 새해에는 환자분들이 좀 어떤 고민이 많으신가요? 요즘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체중 관리가 잘 안 되시거든요. 아무래도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몸에 부를 때는 신진대사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부어요. 살찐다기보다는 붓는 느낌과 체중은 올라가죠. 이런 분들은 또 다이어트 때문에 또 많이 고민이 되시기도 해요.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처음 진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증상이 특이적이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목 앞에 갑상선 있는 부위가 아프거나 뭔가 혹이 잡히거나 붓거나 이러면 빨리 오실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중에 이제 요즘에 피곤하고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신과에 가서 약을 드시는 분도 있어요. 약 먹었는데 도저히 낫지 않고 그러신 분들 이제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곤하고 힘드니까 뭐 일을 줄여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카페인을 다량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또 컨디션이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진단은 굉장히 쉬워요. 피 검사하면 바로 나옵니다. 피 검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까지. 그래서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는 의사를 우리는 명의라고 해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내과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증상이 의심이 되면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의심하지 않으면 그런 걸 진행을 안 하니까 진단하기가 일단 어렵다. 또 하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데 첫 번째는 갑상선 약물 조절을 하셔야 돼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낮으면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면 됩니다.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많은 부작용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하나를 먹으면 됩니다. 물론 용량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약 부작용이 적은 약이니까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3끼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저녁은 좀 가볍게 드시면 좋습니다. 몸에 붓기가 아무래도 있어요. 그래서 붓기와 관련된 나트륨이죠. 저염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로 살 빼는 목적으로 원푸드 다이어트나 굶기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잘 관리해서 체중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갑상선이 저하증이면 굶어도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그럼 음식량을 많이 줄이는 게 좋은 거예요? 식량을 조금 줄여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으면 증상이 금방 좋아져요. 약효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질환이에요. 정신과 약을 6개월 먹다가 갑상선 약을 1, 2주만 먹어도 살 것 같다. 세상이 밝아 보인다. 이런 우울감도 많이 없어지시고 그런 분들도 많아서 잘 진단하고 약 치료하시면 충분히 좋아집니다.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다 보니까 호르몬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몸에 움직이는 것도 싫고 그와 관련된 증상으로 이제 몸이 추워요. 오한이 오고 몸이 춥습니다. 추위를 못 견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우니까 옴짝달싹 하고 싶지도 않겠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산책도 하고 싶지도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우울해지니까 그런 증상이 연관이 돼 있어요. 게으른 거랑 비슷한 거네요. 게으른 거는 이제 본인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게을러지게 돼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나는 게으르다 라고 자책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병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죠. 간단한 산책이라도 20-30분 정도 아무래도 활력소가 됩니다. 산책 자체가 20-30분 정도 산책을 동네라도 산책을 하시고 뭐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2-3번씩 운동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 어쨌든 호르몬 때문에 신진대사가 떨어져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 자체가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다이어트에는 운동보다는 식이요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운동해도 운동 끝나고 치맥 드시면 바로 박살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 안 찌는 음식, 고칼로리 음식은 피하시고 인스턴트 이런 음식 피하셔야 되겠죠.
네, 많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키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병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거. 보통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내가 뭘 잘못해서 걸리는 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항체가 갑상선을 공격해서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목이 붓는 분도 있고 갑상선 기능 떨어지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22년 통계로 봤을 때는 66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기능 저하증 많고요. 기능 항진증도 뭐 3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 기능 저하증이 수치가 있잖아요. 그 우선 호르몬 수치. 범위 안에 있는데도 조금 낮은 사람은 네.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 네, 있을 수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은 우리가 정상 범위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있어도 피검사 결과 정상이어도 마진 끝에 걸려 있거나 마진에 걸리지 않아더라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맞다 생각하면 치료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증상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힘든데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지만 조금 낮다. 그러면 갑상선 약을 제일 낮은 용량부터 좀 드셔보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피검사 중간중간 확인해 봐야겠지만 좀 드시고 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변비,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변비가 오거든요. 몸 안에 신진대사 떨어지면 장 운동도 떨어지면서 변비가 또 심해져요. 나는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변비가 너무 심했다. 왜 그런지는 검사에도 없고 내시경을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 여자들은 원래 변비가 많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 치료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진단만 빨리 된다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꾸 붓거나 피곤하고 우울증이 있거나 변비가 심하다,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 이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한 또 혈액 검사로 결과는 나오니까 병원에 모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약을 그럼 평생 먹어야 되나요? 물론 심하신 분들은 평생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1, 2년 안에 끊는 분도 많으세요. 그럼 1, 2년 먹으면 수치가 좀 올라와서 쭉 가는 거예요? 1, 2년 드시면 올라가서 수치도 올라가고 조절이 잘 되면 끊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재발도 많습니다. 약을 끊었다가 또 다시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오시면 또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추적 관찰해야 되니까 무조건 평생 드셔야 된다 이런 질환은 아니에요. 약은 부작용이 별로 없나요? 부작용 생각보다 적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먹는 약이거든요. 보통 하나를 드세요. 아침에 하나를 드시면 크게 부작용은 없고 제일 큰 부작용은 뭐 소화장애 이런 게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크게 큰 부작용은 없으니까 안전한 약입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닌데 이 약을 먹었다고 몸이 나빠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반대로 이제 약이 과하면 안 먹어야 되는데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가겠죠.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겨요. 항진증은 증상이 전혀 반대로 됩니다. 몸이 뜨겁고 열나고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체중이 떨어지고 설사를 하면서 사람이 막 흥분돼 있어요. 심하신 분들은 심장이 벌떡벌떡 뛴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전혀 반대되는 증상이죠. 다이어트 약으로 처방했던 병원도 있어요. 이제 위험한 선택이긴 한데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그러신 분들은 또 갑상선 호르몬을 줄이는 약을 또 먹어야 돼요. 조절을 잘 해서 약물 관리해야 되고요. 그대로 뭐 예방적으로 먹는다거나 한번 먹어볼까 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약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약으로 먹으면 안 되죠.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적도 있거든요. 심장이 뛰기 전까지 먹어봐라. 살은 빠진다. 아무래도 몸에 열도 나고 하니까 살은 빠질 수 있는데 그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다이어트 하려고 먹었다가 눈이 튀어나올 수 있다. 맞아요. 그 레이브스병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으로 눈이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안구 돌출증. 갑상선 기능이 심하면 안구가 돌출되면 눈이 튀어나옵니다. 개구리 눈 돼요. 그래서 먹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